자, 또 보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 특수 상대성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상대성 원리를 할 겁니다. 자, 봐봐. 상대성 원리 한번 배운 적 있니? 했었어? 특수한 경우하고 일반적인 얘기지. 근데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는 물리2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언급은 할 건데 우리는 이제 특수 상대성 원리만 물리학 1에서 이제 배우면 된다. 특수. 왜 특수자가 붙었을까? 특정한 조건이 있는 거야. 그지? 친구랑 이제 뭐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뭐 누가 시비를 걸어. 그래서 너무 열받게 해서 같이 치고받고 싸웠어. 그러면 쌍방 폭행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 가서 합의를 봐야지. 근데 너무 열받아갖고 옆에 있는 강목을 집어 들었어. 그럼 이제 잘못하면 이거 앞에 특수자가 붙는 거야. 특수 폭행 뭐 이렇게. 17대 1로 싸운 거야. 그럼 그 17이 특수 폭행이야. 떼거지로 여러 명이야. 그렇게 했는데 해가 졌어. 낮에 싸웠는데 해가 져서 경찰이 왔는데 해진 상태에서 해가 져서 누구를 때렸다. 그럼 그것도 특수 폭행이야.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어. 그냥 일반 강도잖아요. 그지? 절도, 강도 뭐 이런 건데 칼을 들고 들어갔어. 그럼 특수절도야. 특수강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 특수자가 이제 특별한 어떤 조건이 붙는 거지. 마찬가지로 상대성 원리에도 특수 상대성 원리가 있고 일반 상대성 원리가 있다. 일반 상대성 원리가 이제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쟤네들이 이제 조건이 달라. 조건을 굳이 얘기하자면 특수 상대성 원리는 관성좌표계에서 있는 일이야. 정지좌표계 또는 관성좌표계. 반면에 일반 상대성 원리는 가속좌표계에서 있는 일이야. 그래서 힘이 작동을 하는 곳이야. 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긴 중력이 작동한다고. 그래서 중력이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면 이제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막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일반 상대성 원리야. 그래갖고 이제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저 일반 상대성 원리로 설명을 해야죠. 이제 우리는 특수 상대성 원리는 조금 거기에 이제 조금 범위 자체가 좀 좁다. 그래서 관성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상대적인 게 뭘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먼저 상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 상대속도. 상대속도의 개념은 이제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리 중세시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세상은 신이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과학이 설 자리가 없었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갈릴레오. 뭐라 그랬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막 종교 재판도 했잖아.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우리 성문 기초 영어에 나오잖아요. The sun rises in the east. 유명한 명문이잖아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친다. 동쪽에서 뜬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rises 3인칭 현재 단수를 쓰잖아. 뭐라 그래? 불변의 진리. 동에서 뜨는 게 불변의 진리냐? 해가 동에서 뜨지 않아요. 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상대속도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아들도 어렸을 때 맨날 아빠 다리 따라와요 막 이래. 쥐가 걸어가면서 다리 따라온대. 그런 거 경험 있지?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가요. 뭐 이런 거지. 유치원에서 나무야 서서 자는 나무야 뭐 이렇게 나무는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아빠 차만 타면 나무가 뒤로 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고 가는데 참새가 옆에서 막 날아가고 있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참새가 뒤로 제껴지잖아. 뒤로 가잖아. 근데 저쪽 100m 바깥에서 대머리 독수리가 우와 나도 부산 가 그러면서 막 날아가고 있어. 근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것들이 상대속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대속도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외행성하고 내행성의 그 순행하고 역행 그게 상대속도의 개념이야.
어떤 조건에서는 순행이고 어떤 조건에서는 동에서 선대, 언제는 서에서 동 이런 식이잖아. 순행하고 역행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어떤 행성은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근데 지구가 관측하면서 어떤 구간에 들어가면 역행 구간이 생기는 거잖아. 이게 속도차가 생겨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그 북극을 처음으로 북극점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지? 피어리인가? 그 다음에 남극을 저기 한 사람이 아문센?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탐험가들이 있어.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자북, 진북 이런 걸 배우는데 진짜 북극은 어디니? 북극성이 있는 그 지구 자전축이 있는 거기가 진짜 북극이고 자석의 북극, 자기장의 북극이라 그래서 자북이라 그래. 그 이제 자북은 우리가 뭘로 찾지? 나침반 같은 걸로 찾죠. 근데 사실은 나침반이 정확하게 GPS로 북극은 아니야. 그죠? 그 이제 저 극지방 가면 GPS로 찍어야 돼. 왜 그러냐면 북극의 정확한 북점을 찍을 때는 진북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GPS로 갖고 찍는데 오늘은 이제 북극점을 찍는 날이야. 예를 들어서 이 탐험 대원들이. 그리고 죽으라고 오늘 40km만 가면 돼. 그리고 죽으라고 하루 종일 걸어갖고 40km를 갔단 말이지. 그 황량한 그 눈밭을. 그래갖고 가서 도착한 것 같아갖고 40km 다 도착해서 딱 해갖고 찍어보니까 북극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막 50km 멀어져 있는 거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야. 뭐예요? 얘네들이 빙하 위를 걸었던 거야. 그러니까 빙하의 속도가 자기 걸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랐던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뒤로 쳐져 버린 거지. 빙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대로 가고 있는 빙하 위에서 걸어간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 속도의 개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우주나 우리 은하나 우리 태양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른다는 거야.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중심은 아니잖아. 우리가 기준점이 아니잖아. 우리가 기준점이라면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다른 애들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놈을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절대값을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대값밖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얼마큼 움직이는지도 잘 몰라.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생각했던 내용이야.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애를 보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지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움직이다 보면 거기서 이제 가속좌표가 나오는데 그럼 힘이 작용하고 그럼 거기에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 중력 때문에 빛도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 중력이 되게 센 애가 블랙홀이잖아. 센 별이. 그 빛까지도 빨려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이 왜곡이 돼서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중첩이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상대성 원리다. 그러다 보니까 쌍둥이 모순을 해결하는 게 일반 상대성 원리잖아. 특수 상대성에서는 쌍둥이 모순을 쌍둥이 모순이야. 쌍둥이를 갖다 놓고 하나를 놔두고 하나를 여행을 시켰더니 둘 다 시계가 느리게 가야 되는데 한쪽만 시간이 느리게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 있는 애만 느리게 가고 얘는 갔다 온 애는 느리게 가고 지구에 있는 애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얘 늙어 죽은 거야.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되고 얘는 젊은. 그래서 인터스텔라에 그게 내용이 나오잖아. 그죠? 나중에 만나잖아 딸하고. 근데 딸은 병상에 누워 있잖아. 오늘 내일 하잖아. 근데 아빠는 그냥 젊은 상태 그대로 오잖아. 이런 것. 이런 게 이제 일반 상대성 원리의 설명이 된다.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된다. 우리는 이제 오늘은 특수 상대성 원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 개념이 여기서 나온다. 원래는 이게 역학의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설명하면서 단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상대 속도 그러면 공식이 먼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AB는 VB 마이너스 VA 이렇게 되죠. 뭐 상대 속도도 뭐 어차피 벡터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써봅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공식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얘를 A 관찰자가 관찰자 A라고 하자. 관찰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상대 속도라고 해요. 저 관찰자도 정지가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벡터의 차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벡터의
차의 형태로 되어 있더라는 거지. 이 벡터의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벡터 얘기를 잠깐 보자. 우리 교육과정에서 수학에서 벡터가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벡터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이제 과학에서는 벡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벡터의 합과 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설명할게. 수학적인 쪽에서는 합과 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학에서는 그냥 합으로만 설명한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하면 C 벡터가 된다. 이걸 우리는 벡터의 합성이라 그래. 또는 벡터의 합이라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벡터를 이렇게 A 벡터를 이렇게 놔둬 볼게. 이렇게 생긴 벡터고 B 벡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이제 이 벡터의 합을 할 때는 이 벡터의 장점이 공간상에서 그대로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게 벡터의 장점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B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그래갖고 이제 작용점을 아이고 맞추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얘랑 크기가 같은 애를 그대로 평행이동시킨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물론 삼각형법도 있고 평행사변형법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 가지만 할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 대각선 부분 있지? 여기를 이렇게 작용점에서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 우린 이걸 합벡터 C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A 벡터, B 벡터가 공간상에 저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 작용점을 일치시켜서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려서 그걸 표시하면 그게 바로 C 벡터, 즉 A 플러스 B의 합벡터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합벡터를 구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벡터의 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벡터의 차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D 벡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 벡터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 이게 A 벡터래요.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어. 그런데 차 벡터도 수학적으로는 있지만 과학에서는 합이라 그랬죠. 저게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사칙의 연산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 어떻게 예쁘게 쓸 거냐면 합벡터로 쓸 거야. 이렇게 괄호로 묶어요. 이게 성립이 되는 거야. 벡터가 이게 성립이 돼. 결합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결합법칙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이 마이너스 B 벡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B 벡터거든. 마이너스 B 벡터는 정확하게 180도. 이거 반대로 이렇게 돼 있는.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 있는 거. 우린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하자. 자, 뭐라 그랬어 아까? 얘 평행이동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연결이 될 거야.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우리는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합벡터 만들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평행사변형이 예쁘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지. 이 벡터가 이제 D 벡터가 되는 거야. 됐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차 벡터는 이렇게 차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를 마이너스로 뒤집어 가지고 그걸 더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됐지? 됐어?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걸 이제 벡터로 좀 응용을 해보려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자,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지환이가 여기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뱃살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아침 운동을 시작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3m/s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반대편에 아주 예쁜 여자애가 달려오고 있는 거야. 어떻게 달려야 되니? 이렇게. 근데 이제 숫기가 없어갖고 이제 쳐다보지도 못하고 한 번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치면서 얘가 얼마로 4m/s로 마주보고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한번 쓱 쳐다봐야죠. 쳐다봤을 때 지환이가 본 저 예쁜 여학생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 얼마로 보이겠니? 자, 그래.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주고 여기 마이너스 부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V, A, B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놓으면 VB에서 VA를 빼는 거죠.
그럼 VB가 얼마야? 마이너스 4m/s야. 기준점이 지환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m/s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7m/s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네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 반대 방향이지. 반대 방향으로 7m/s 이걸 뭐죠? 이거 뭐지? 결국은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관찰자의 속도가 영어로 보는 거야. 관찰자가 정지한 것 같이 보는 거죠. 아빠 차를 타면 지가 정지해 있고 나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는 나무가 정지해 있는 거잖아. 지가 앞으로 가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상대 속도의 정확한 또 다른 풀이는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속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0으로 만들면 관찰자의 상대방의 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나를 0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기 봐봐. 양변에다 똑같이 나를 0으로 만드는 게 마이너스 3m/s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열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m/s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도 똑같이 마이너스 3m/s 하면 되겠죠? 이게 벡터식으로 푸는 거야. 얘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7m/s가 나오잖아. 됐어?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다 똑같이 마이너스 3m/s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게 뭐였어? 이거잖아. 이걸 어떻게 쓴 거야? 결국은 VB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VA 이렇게 해준 효과죠. 차 벡터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기를 0으로 만든다. 즉 관찰자를 0으로 만드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게 더 쉬운데요? 공식으로 넣는 게 더 쉬운데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여학생이 좀 예뻤나 봐. 우리 지원이가 그걸 좀 더 기대를 하고 그 다음 날도 또 갔습니다. 근데 여지없이 그 여학생이 또 나왔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지원이 입장에서는 어제 그 여학생이 되게 예뻤거든. 그래서 한 번씩 쳐다봤거든. 근데 여학생 입장에서 보자. 오늘 미친놈이 자기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또 있어. 어떻게 해? 피해야지. 그래서 얘가 도망갑니다. 이렇게. 보자마자 도망가는 거야. 얼마로? 4m/s.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돼. 3m 뛰어가면서 어떻게 된 거지? 그랬을 때 네가 본 저 여학생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이제 이거는 공식으로 안 돼요. 이건 벡터로 풀어야 돼. 관찰자의 속도 무조건 0으로 만들어야지. 그럼 양변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3m/s 하면 되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이고 여기다 똑같이 마이너스 3m/s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평행사 변형 그리면 결국은 이게 결과물이 되는 거잖아. 그럼 3대 4대 5니까 5m/s 이렇게 된다. 5m/s로 어떤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어? 이쪽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런 것들이 이제 벡터로 푸는 유용성인 거야. 이게 이제 차 벡터의 계산하는 방식이다. 자기를 180도로 바꿔야 되니까 그 효과는 뭐다? 관찰자의 속도를 0으로 보는 이런 개념인 거다. 됐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우리 물리 풀다 보면 물리학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나온다고. 뭐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나오는데 자동차 A하고 자동차 B가 있대.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이지.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주고 A하고 B가 윙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속도차가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럼 A가 굉장히 지금 이동거리 이렇게 빨라지겠지. 뭐 이런 거야. 그랬을 때 A하고 B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하래? 만약에 얘를 갖다가 B가 본 A의 상대 속도를 구하래. 또는 뭐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구해보자. 이거 한번 구해보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어떻게 구하면 돼? A를 0으로 만들면 되지. 그래서 얘 A를 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 내려버려야지. 그래프를 내리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게 V, A, B가 되겠지. 이게 A를 여기다 놓으면 B는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V, B, A, B가 되는 것이지. 이해되니? 이걸 뭐 1차 변환 뭐 이런 걸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니네 행렬 이런 건 안 배운다며.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 1차 변환이. 근데 이거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야. 내렸을 때 관찰자가 지금 A이기 때문에 A의 속도를 전부 0으로 만들어 버리면 B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 B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그래프에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속도의 개념이다. 상대속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너 지구과학 선택은 안 하지. 지구과학에서도 상대속도 개념이 나와. 은하와 은하가 멀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부 사실은 그 상대속도 은하와 은하 간의 관계 또는 뭐 행성하고 지구와의 관계 이게 전부 상대속도 개념이거든. 그걸 설명하려고 물리에서 상대속도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지?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그것까지 좀 설명하자. 이거 상대 속도 나왔으니까 벡터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 이제 물리 2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리 2에서 이 벡터 사이에 차로 되어 있는 거가 대표적인 게 우리 뭐지? 이건 상대 속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가속도의 정의 기억나니? 이렇게 썼었잖아. 기억나죠? 그 다음에 가속도를 포함한 식, 유명한 식 뭐 있죠? 유명한 식 있지. 이렇게 있잖아. 그치? 여기도 화살표가 이렇게 있지. 야, 이거 선생님이 설명할 때 F는 MA 설명할 때 뭐라 했어? 중요한 거. F의 방향이 플러스면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플러스면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고 이게 아래 방향이면 이게 아래 방향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속도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게 힘의 방향이고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이고. 그치? 그 가속도의 방향을 구하는 게 바로 얘잖아. 근데 거기 안에 누가 들어있어? 차가 들어있잖아. 이렇게. 고1 때 되게 중요하게 나왔던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기억나니?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V0로 이렇게 던지면 여기 높이가 H였고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니?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이때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뭘? 등속 직선 운동을 하잖아. 수직한 방향, 연직한 방향으로만 뭐야? 자유낙하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저기에는 힘이 뭐만 작용하는 거야? 중력만 작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아랫방향인 거야. 힘의 방향이 아랫방향이라는 걸 선생님이 이걸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 어떻게 된다? 이 물체가 지금 1초 지날 때 여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2초 지날 때 여기를 지나고 3초 지날 때 여기를 지나고 4초 지날 때 여기를 지나고 뭐 이런 식인 거지. 이게 4초 동안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X성분으로 V0라고 하는 그럼 V0가 변함이 없이 V0고 변함없이 V0고 변함없이 V0고 변함없이 V0인 거야. 이유는 뭐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수직한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어떻게 적용이 돼? 평행사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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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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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 이렇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운동의 운동 속력인 거지. 그죠? 그거를 X축 성분하고 Y축 성분으로 구분을 한 거라고. 그래 놓고 보니까 자, 처음 속도하고 여기 한번 볼까? 처음 속도가 이거고 나중 속도 이제 저기가 이거니까 어떻게 돼? 처음 속도를 0으로 만들. 여기는 0으로 만들어 봐. 여기 처음하고 여기를 1초일 때 한번 해보자. 여기를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V0를 해주면. 그럼 여기다도 마이너스 V0를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거하고 여기 이제 얘랑 마이너스 V0를 해주면 돼. 얘가 V1이고 얘가 V0죠. 마이너스. 그러면 얘의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중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처음 속도가 이거고 두 번째 속도가 이거죠.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다 포함해갖고 합력을 구한 거니까 1번 1초일 때 속도가 이거니까 얘네 둘 관계에서 자, 처음 속도를 0으로 만드는 나를 0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되죠. V0. 그럼 여기다 또 똑같이 마이너스 V0를 해주면 이거 평행사변형 그려서 대각선 그리면 이게 방향이 뭐의 방향이야? 가속도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1초 동안 된 거잖아. 1초고 이게 1초니까. 결국은 1초에서 V0를 뺀 거니까 저걸 결합법칙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V0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또 뭐 있어? 뭐 원운동 같은 거 있잖아. 이건 이제 물리2 내용인데 원이 이렇게 있어. 등속 원운동.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 봐. 그러면 이제 니네 봐봐라. 여기 이제 여기로 이렇게 V1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접선으로 V2라고 하는 이런 식의,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 이제 V3 이런 식으로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 이렇게 하잖아. 사실은 이제 등속력 원운동인 건 다 알고 있지. 등속도는 아니잖아. 방향이 매번 변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속도가 같지 않고 속력만 같은 거니까 방향은 바뀌고 있으니까 이건 가속도 운동이야. 가속도가 있는 거야. 우린 그걸 뭐라 그래? 구심 가속도라 그러지. 구심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전부 다 중심을 향해서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증명해야 돼. 그러면 1초에서 2초까지 가는 동안에 한번 해보자고. 자,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델타 T분의 V-V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쓰면 얼마? 1초분의 여기가 V2 V1 이렇게 되겠지.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잖아. 우리는 방향이 필요한 거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고? V2 플러스에 마이너스 V1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얘를 똑같이 V1 마이너스 V1을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V1 1이지. 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는데 평행사변형 그리면 합력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9의 1의 중심 방향으로 향하더라. 이걸 우리는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 이런 힘을 뭐라 그래? 구심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조금 선생님이 오버해서 물리2 내용까지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벡터가 이런 방식으로 유용한데 너네 지금 수학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학의 선생님이 살짝 맛을 보여준 거야. 아, 좀 있어? 이 내용은 나오니? 옛날에는 기하 벡터 이렇게 했었는데 기하만 벡터가 빠지고 기하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간에서 쓰는 벡터 이런 거는 빠지고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나 보다. 그렇게 요거는 좀 정리해봐.